무작정 너 뼈 말라처럼 이제 이 턱선 아래부터 이제 목젖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과해 보이죠? 네. 맞아요. 10cc도 안 돼요. 여기 1cm밖에 절개를 안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중턱 지방 흡입과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중턱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 턱 부분 아래쪽을 만져봤을 때 지방의 친밀도나 지방의 두께가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방 흡입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 같은 경우는 지방층 그 안쪽에 있는 넓은 목근, 활경근이라고 하죠. 그 활경근 자체가 조금 얇고 늘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가운데 쪽 위주로 많이 좀 처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근육을 일부 조금 절제를 해주고 다시 묶어줌으로써 좀 타이트하게 올라붙을 수 있는, 좀 얄쌍한 라인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수술 방법이라서 뭐 어느 하나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둘을 같이 해주면 좀 더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살을 빼보고 이중턱 수술 하실 것을 저도 실제로 권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중턱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적정 체중 분들이시거든요. 적정 체중인 분들한테 무작정 너 뼈 말라처럼 말라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턱 수술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중턱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여기 아까 이제 지방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근육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턱뼈의 골격 자체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턱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목젖에서 이제 턱 끝까지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방이 막 많지 않고 근육이 많이 늘어져 있지 않아도 이미 조금 내려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턱뼈의 구조상.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살을 빼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중턱 수술을 해야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진짜 살이 많아도 다이어트는 하기 싫고 그래도 네. 몸은 옷으로 좀 가려지지만 네, 이중턱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시긴 하죠. 그래서 해드리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체중이 내가 이제 등락폭이 크지 않고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걸 저는 먼저 사실 물어봐요. 만약에 이걸 하고 나서 다시 살이 쪄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해요. 이제 적정 체중인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체중을 좀 더 빼보고 하라고 권하기는 하고, 그럼에도 이제 너무 만약에 콤플렉스다 하면은 해드리긴 하죠. 왜냐면 효과가 0인 건 아니거든요. 효과는 분명 있긴 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네. 효과가 더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 아주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아주 효과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지방량을 많이 제거를 못하는 그분들은 이제 지방량도 지방량인데 이제 살이 쪄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자체도 조금 이제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이제 부풀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을 다 빼줘도 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제 아까 이제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층 안쪽으로도 또 심부 지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부 지방은 많이는 못 빼요, 이 수술로. 왜냐면 그 안쪽으로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만져지는 지방층을 흡입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또 많이 못 빼는데 이제 살이 좀 찌신 분들은 거기에도 지방이 많아서 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효과가 있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수술 전후로 100% 돌아온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 병원은 보통 이제 지방흡입도 하고 근육 묶기도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아까 시너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흡입한 자리, 이제 이 피하, 진피층 아래에 있는 이 피하 지방은 살이 찌면 다시 늘 수 있어요. 지방세포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늘 수는 있는데, 근육층을 이제 당겨서 견고하게 묶어놓는 그 효과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지방, 그러니까 심부 지방이 조금 더 늘어날지언정 근육층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긴 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100% 돌아간다, 요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일단 첫 번째는 수술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방흡입을 균일하게 사실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흡입을 아무리 균일하게 잘 해줘도 이제 특히 요 부위 자체는 지방의 알맹이가 조금 큰 경우에는 석션만으로는 잘 안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엔 우리가 여기 1cm 절개를 해서 안쪽으로 근육도 보고 이제 진피층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일일이 그런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울퉁불퉁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지방을 뽑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울퉁불퉁할 수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초창기예요. 수술 초창기. 수술하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조금 울퉁불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쪽으로 아무래도 흉살이 자리 잡히면서 조금 단단하게 만져지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대부분 부드럽고 이제 야들야들하게 다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나면 대부분 문제없이 다 부드럽게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이 잘 안 돼서 네. 좀 울퉁불퉁한 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분들은 재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기간을 좀 여유롭게 보면 좋은데요. 뭐 최소 6개월이고 한 1년까지는 봐도 좋아요. 왜냐면 그럼에도 대부분은 잘 돌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그런 케이스가 잘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대부분은 잘 돌아오기는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죠. 네. 네, 일단 수술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중턱 수술 전에 많이들 하고 오세요. 뭐 인모드며 뭐 기타 뭐 윤곽주사며 뭐 리프팅도 많이 하고 오시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실이 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뭐 길게 1년까지 보는데 아무래도 실이 녹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중턱 수술을 해버리면 그 실로 인한 2차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 리프팅 효과도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6개월은 좀 사이를 두고 하자고 권하는 편이고요. 뭐 인모드나 이런 윤곽주사는 크게 상관은 없고 인모드나 기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텀을 두고 이제 이중턱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진피층 내에 뭐 콜라겐을 좀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어쨌든 그 시술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리고 나서 이중턱 수술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이중턱 수술 전에 이제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이 정도 텀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턱 수술 후에 만약에 또 시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중턱 수술에 이제 회복 기간이 있어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은 두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턱 수술 후에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이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또 하시거든요. 근데 레이저도 뭐 아주 깊은 층까지 타겟하진 못하지만 뭐 고주파 레이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진피층보다 좀 더 깊숙하게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턱 수술하고 나면 안쪽으로 뭐 붓기며 좀 남아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텀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중턱의 이제 수술 범위는 이제 이 턱선 아래부터 이제 목젖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이제 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아요. 뭐 대동맥이나 대정맥이나 뭐 신경이나 림프관이나 되게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은데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깊게 있어요. 그런 구조물들은. 그리고 이제 이중턱 수술할 때 지방흡입을 먼저 하는데, 지방흡입은 이제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을 타겟하는 거고, 정확히 이제 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 쓰는 캐뉼라를 정확한 레이어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서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늘 물어보시는 게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설명은 해드려요. 뭐 피도 찰 수 있고 뭐 물도 고일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극히 드물어서 뭐 아무리 목 부위여도 안전한 부위에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수술 영상을 제가 따로 보면은 이게 엄청 막 과해 보이죠. 네, 맞아요. 그 관이
유연한 건가? 아니면 아니요. 그 관은 되게 이제 단단하고요. 피부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는 막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균일하게 이제 지방층을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에 힘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 움직이는 왕복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균일하게 다 이제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왕복 운동 횟수가 좀 많아서 과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격하진 않습니다. 그게 막 뚫고 막 들어가거나 이럴 정도의 그런... 네, 그것도 이제 방향을 깊숙한 쪽으로 하지 않고 피부 쪽으로,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전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보통 마취제를 포함한 이제 용액으로 이제 나왔을 때 한 40에서 60cc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순수 지방으로 추출을 했을 때는 10cc도 안 돼요. 그러면 10cc도 안 되는 거를 얼굴이나 뭐 이런 데 넣게 되면 넣을 수 있는 부위가 정말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뭐 여기 앞볼이나 팔자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이마나 뭐 이런 데도 다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마에만 들어가는 게 한 20cc는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채워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지방의 퀄리티도 아주 좋진 않아요. 여기에 지방의 퀄리티가. 그래서 이런 데는 해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른 부위에서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퀄리티가 다르네요. 네, 이제 지방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또 달라요. 되게 마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 세포의 크기 자체도 좀 작고 지방 이식을 했을 때도 잘 생착이 좀 덜 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지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착률도 좀 더 높아요. 저희 상담하면 실제로 많이들 의문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cm밖에 절개를 안 하는데 이게 수술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흉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1cm로도 충분히 수술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먼저 지방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묶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피부층 밑에 피하 지방을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피부랑 근육층이 좀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쪽 안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고 피부는 아무래도 이렇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넣어서 봤을 때 1cm 정도만 있어도 안쪽에 근육이 다 보이고 근육을 절제한다든지 근육을 당겨서 실로 묶는다든지 했을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수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피부 두께가 아주 두껍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를 넣었을 때 피부가 조금 단단하고 잘 안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길어야 1.5cm 정도까지 절개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1cm 정도에서 충분히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귓볼 아래쪽으로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거는 이제 지방흡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방으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이쪽을 뽑아주는 경우,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뽑는 경우,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여기를 이 방향을 또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도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한쪽으로만은 뽑기가 어려워요? 네, 완전 균일하게 다 뽑으려면 여기도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사실 흉터 거의 안 남아서 여기 때문에 막 신경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네, 지금까지 이중턱 지방 흡입과 이중턱 근육 묶기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